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인생을 제대로 배우려면 바다로 가라 라는 프랑스의 철학가 모든 삶은 흐른다라는 이 책의 두 번째 영상을 제가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네요. 상어에 관한 내용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간다는 것. 상어는 수영을 멈추지 않는다고 한다. 바닷속에 사는 생명체가 대부분 물속에서 끊임없이 헤엄치고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어는 항상 활동한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움직여야 하기 때문이다. 상어는 숨을 쉬기 위해서 천천히 가더라도 계속 수영해야 한다. 상어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건 죽는다는 뜻과 크게 다르지 않다. 상어는 같은 바다를 두 번 헤엄치지 않는다. 관성에 빠지지 않고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이거는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는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상어처럼 살아보자. 철학책을 읽으면 어떨까? 지금까지와 달리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말도 속 시원하게 해보자. 새로운 방식으로 먹고 일상생활에서도 마치 여행을 온 것처럼 다녀보자. 퇴근 후 집으로 곧장 가기보다 집 앞 작은 술집에서 맥주 한 잔을 마셔보는 것도 좋다. 새로운 계획을 짜고 이전에는 하지 않았던 생각을 떠올려보자. 늘 같은 것을 하는 것이 만병통치가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더 이상 발전하지 않게 되는 지름길이다. 이런 챕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어는 끊임없이 계속 움직입니다. 상어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곧 죽음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변화하고 노력하고 도전하고 실패하고, 그것이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퇴직을 50대 60대에 퇴직을 하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내가 고생을 많이 했다, 이제부터는 덤으로 삶을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상어처럼 우리가 도전하지 않고 쉰다는 것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결코 우리에게는 멈추는 것, 쉬는 것 없습니다. 상어처럼 끝없이 계속적으로 도전하고 성장하고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중에 어떤 사람들은 퇴직하기 전까지 열심히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나도 좀 쉬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디서 본 책에서 보니까 아주 80이 되고 90이 된 어른이 후회하는 것을 봤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60 정도의 생을 마치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60살 정도 되면 청년입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내가 열심히 살아왔고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좀 인생 쉬어야 되겠다. 그거는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어느 노 교수님이 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60까지는 정말로 열심히 잘 살아왔는데 80이 돼서 그것을 그렇게 오랫동안 아무런 일을 하지 않고 허송세월을 보낸 것을 아주 후회하는 그런 경우를 제가 봤습니다. 맞습니다.
요즘 우리 인생은 80, 90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60 정도 됐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내가 쉬어야 되겠다.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60 정도까지가 인생의 전반전이라면 60부터 새로운 시작입니다. 후반전입니다. 이것을 그냥 보낸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삶인 것입니다. 우리 축구 경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습니다. 전반전에 열심히 뛰었다 그래서 후반전을 설설 놀면서 하면은 그 경기를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반전을 열심히 살아왔다면 후반전도 열심히 뛰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는 전반전에 후회되는 일, 잘못한 일, 아쉬웠던 일이 있다면 아직까지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후반전에 잘 인생을 산다면 성공적인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이 60 정도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덤으로 사는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더 오히려 정말로 멋진 기회가 인생은 60부터입니다. 그전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가족들 먹이 살려야 하고 또 직장에서 내 의지와 관계없이 회사 목표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제 50 넘어 60이 되면 자기 주체적으로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것을 그냥 허송세월 보낸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지금부터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어처럼 우리도 끊임없이 움직이고 도전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차트를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인데요. 바다는 자신을 그대로 내보인다. 우리 인생도 똑같다. 필요 이상으로 숨길 필요도 없고 꾸밀 필요도 없다. 그저 있는 그대로 나 자신을 보이며 나아가면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남의 흉내를 내고 덜러리를 쓰고 이때까지 그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내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걸음지고 장에 가듯이 남의 흉내나 내고 덜러리나 쓰고 하고 싶은 말 하도 못하고 이제는 나이가 60이 정도 되었으면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주체적으로 자신감 있게 자기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을 충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 충고를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대로 자기 개성대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충고하는 사람, 그 사람도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렇게 할 뿐입니다. 그 사람이 정답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내가 살아가는 방식도 정답이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 살아갈 뿐입니다. 내가 가는 길이,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인생의 정답인 것입니다. 정답은 한계가 있지 않는 것입니다. 각자 우리는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또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도 각자 하나의 성이다. 획일적인 대중과 대항하는 성, 오랫동안 다져진 화산성, 투쟁하는 성, 지구상에 똑같이 생긴 성은 없다. 모두 제각각의 특질을 가지고 있어서 특별하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각자 세상에 하나뿐인 대체될 수 없는 존재다. 누구도 나와 똑같지 않고 나도 누군가를 완벽하게 모방할 수 없다. 나는 나일 뿐이다. 맞습니다. 나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결코 남의 흉내나 내고 덜러리나 서고 그런 인생 이제는 그만둬야 되는 것입니다. 요 파트를 지금 110페이지인데 요거를 제가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를 향해 간다는 건 방랑이 아닌 용기 있는 삶이다. 먼 바다에 나가면 완전히 다른 세상을 경험할 수 있다. 먼 바다에 나갔을 때는 눈앞에 보이는 것은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과 하늘뿐이다. 그곳에 있으면 몸이 자유롭게 떠오른다. 먼 바다에 나가면 완전히 다른 세상을 경험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세계, 우리가 사는 삶, 이것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운 세계, 자기가 새롭게 도전해보는 그것을 해보게 되면 인생의 새로운 맛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저 또한 음악을 한 10년 정도 했는데 만약에 저처럼 이런 음악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음악을 할 때 그 맛, 그 인생의 느낌을 아마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어떤 것을 해보고 싶으면 도전해 보십시오. 완전 새로운 인생의 맛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머뭇거리지 말고 도전해 보십시오. 완전 다른 세상의 맛을 분명히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12페이지네요. 가끔 우리는 인생을 헛사는 것 같다고 느낀다. 중요하지 않은 일에 마음을 졸이고 압박을 받기도 한다. 그럴 때는 결심한다. 그래, 떠나자. 근데 언제 떠나지? 내일, 이번 여름, 어쩌면 내년이 될지도 모르겠다. 매번 준비는 하는데 결국 행동으로 이어지지는 못한다. 이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당신에게 바다는 자유를 미루지 말라고 말한다. 진짜 삶을 살려면 중요하지 않는 것, 머릿속에서 종일 떠도는 쓸데없는 잡념과 걱정에서 벗어나야 한다. 시간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 그러니 낭비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어떤 일을 도전을 할 때 내일 하지, 한 달 후에 하지, 내년에 하지, 그렇게 하셨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려고 할 때 당장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내가 헬스를 해봐야 되겠다. 다음 달부터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마라톤을 달리기를 해보고 싶으면 지금 바로 나가서 운동화를 바로 사십시오. 그리고 바로 내일부터 시작을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우리는 무언가 계량하고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한 30년 가까이 직장 생활을 제가 공기업에서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주로 독학을 했습니다. 회계학도 독학으로 공부했고 일반 관련 법도 독학으로 공부했어.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이루었습니다. 시험도, 자격증 시험도 도전하고, 취미생활도 제가 마라톤도 한 10년 가까이 했습니다. 색소폰도 한 10년 가까이 했습니다. 그 외에 상어처럼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적으로 저는 도전을 하고 대학원도 마치고 하였습니다. 저는 결코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다음 달부터 하고 내년부터 하고 미루지 않습니다. 어떤 것을 결행을 하고 마음에 결심을 해서 할 때는 바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무엇이라도 얻을 수 있는 거고 성장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 작가님께서 사랑에 관한 그런 내용도 바다를 보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제가 한번 짧게 한번 보겠습니다. 예. 사랑은 무엇인가를 주면서도 그만큼 뺏어간다. 사랑은 죽는다. 아니면 사랑 때문에 우리는 죽는다. 예, 그렇습니다. 사랑은 한없이 주다가도 거칠게 모든 것을 앗아간다. 아무리 아름답고 단단한 사랑이라고 해도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참으로 치명적이다. 우리는 바다에게 집이 되는 것처럼 사랑에 집이 된다. 사랑과 바다는 마음대로 오고 간다. 사랑과 바다의 존재는 기적 같지만 그것이 주는 타격은 넘치는 환희만큼이나 지독하고 아프다. 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주고 그렇게 하죠. 또 모든 것을 준 만큼 또 모든 것을 앗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철학가인 그 작가님께서는 사랑을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파트를 제가 하기 위해서 161페이지네요. 사르가소라는 이런 바다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조금 읽어보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 챕터를 설명을 하고 모든 삶은 흐른다라는 그 로랑스 드빌라르의 책을 제가 마칠까 합니다. 사르가소라는 그 바다가 있습니다. 이 바다는 해안도 바람도 파도도 없는 바다입니다. 비유하자면 사르가소의 바다는 움직임도 밀려오는 파도도 전혀 없는 해안의 사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움직임이 전혀 없는 살아있는 바다라고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 사르가소라는 바다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미국의 쿠바 있고 멕시코 있고 그 오른쪽에 있는 그 사르가소라는 바다입니다. 우리도 바람과 해안이 없는 사르가소의 바다처럼 에너지와 희망을 잃어버린 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다. 마치 바람이 없어서 움직일 수 없는 배처럼 말이다. 사르가소의 바다는 우리의 삶에 비유하자면 후회와 같은 것이다. 후회에 사로잡히는 순간 머리는 복잡해지고 행동은 느려진다. 그때 그랬어야 하는데,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후회를 하느라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후회의 굴레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저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다른 방법은 없다. 사막을 건너려면 그저 묵묵히 걷고 걸어서 건너는 수밖에 없다. 어쨌든 걸어야 한다.
쓸데없이 뒤를 돌아보지 않아야 한다. 과거의 일은 내 인생의 오쯤이 아니라 한 페이지가 된다. 살면서 자연스럽게 거쳐온 단계로 생각하면 된다. 인생에서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다. 과거에 후회가 되는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가 지나쳐 온 여정이다. 예, 이렇습니다. 예, 사르가소, 사르가스라는 이 바다는 미국의 마이애미 있는 그쪽, 그 밑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바다입니다. 보통 우리 바다는 오션, OCEAN 또는 Sea, SEA, 이렇습니다. 저도 이런 것을 처음 알았는데 우리가 바다라 할 때는 넓은 바다, 그런데 시라 할 때는 어떤 대륙으로, 땅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을 우리가 SEA라 그럽니다. 그런데 오션이라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우리 5대양 6대주 이야기할 때 그것이 오션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르가소라는 이거는 오션이 아니고 바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육지로 둘러싸이지 않는 바다.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육지로 둘러싸여 있지 않다면은 오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시라고 그럽니다. 일단 그렇게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버뮤다 삼각지대 있지 않습니까? 버뮤다 삼각지대, 거기에 오면은 뭐 배가 난파되고 또 비행기도 그 지역에 오면은 실종이 되고 하는 버뮤다 삼각지대 있는 그 바다인 것입니다. 그것이 사르가소의 바다입니다. 그런데 이 바다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그 바다는 해초류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 바다가 선장들이 그 바다를 항해하는 것을 아주 위험스럽게 생각합니다. 해초류가 스크류에 감겨서 배가 자초하기도 하고 그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그 바다는 아까 전에도 제가 책에서 보았듯이 바람도 없고 파도도 없고 그 잔잔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는 해초류가 아주 가득 깔려 있기 때문에 바다가 조용하고 더 이상 항해를 할 때 나아가지 못합니다. 이것을 우리 인생을 말할 때 무엇을 말하느냐? 후회를 말합니다. 지난 세월, 지난 시간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그런 후회하는 마음, 그것이 바다로 이야기할 때는 사르가소의 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 배는 조금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살이도,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매여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우리가 지나온 세월, 과거에 있었던 일, 이런 것은 이미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모든 일은 있는 생, 있는 병, 있는 따라 생겨났다, 있는 따라 사라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계속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르가소의 바다처럼 앞으로 해조류가 팍 있어서 항해를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지난 세월에 대한 후회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지난 것입니다. 과거를 붙잡고 있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혹시 인생을 살면서 지난 세월, 인생의 전반전은 우리가 잘못 살았다면 그것을 후회하고 자책하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인생 후반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얼마든지 승부를
뒤집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코 지난 세월 잘못된 후회 그거는 잠깐 하고 그것을 발판으로 새로운 삶의 출발을 향해 우리는 항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라가스의 바다처럼 아무런 사라가스의 바다는 죽음의 바다입니다. 그 죽음의 바다는 우리의 지난 세월의 생각에 묶여있는 것 그것은 그게 만약에 계속적으로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죽어있는 삶입니다. 그런 것을 과감하게 끊고 앞으로 항해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우리에는 후반전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결코 지난 세월 잘못된 점, 후회하는 점, 자책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순간으로 끝을 내고 앞으로 항해를 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은 더 멋지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우리에게는 인생 후반전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 세월 결코 후회하고 자책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로 이 사르가스의 바다처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런 해초류가 가득 있는 데서 배가 멈춰서 버립니다. 상어처럼 끊임없이 도전하고 움직이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살아있는 삶으로서 정말로 멋진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